219페이지서부터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부동산 시장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실패한 이유가 뭐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제가 거기다 밑에다 써놨는데요. 프린트해 보게 되면 일단은 수요와 공급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보유하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적게 보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건 뭐야?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주택이나 전세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 대난이다 또는 주택난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그런 얘기고, 그럼 반대로 공급이 많아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보유하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적게 보유하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실패 원인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시장론 배울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시장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으면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맞아요?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면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뛰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베일 속에 가려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공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뭐라고 한다? 시작.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실패하는데 우리가 한몫을 하는 게 바로 불안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규모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문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시간이 가면 문제풀이도 하고 특강 때 지금 제가 막 지금 원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특강 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우리 선생님 많이 틀리는 것들 제가 지금 질적으로 많이 지금 다듬고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 보니까 자원을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규모의 경제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과 하나는 소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 같은 걸 어떻게 하냐? 대량으로 구매한다, 소량으로 구매한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죠. 자, 대량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원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이점이 뭐예요? 본사에서 싸게 사와서 지사한테 뭐 하겠다는 거야? 싸게 공급하겠다는 게 원래 프랜차이즈였는데 그게 훼손이 된 거죠? 아니에요? 맞죠? 그 원래 그런 게 프랜차이즈의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훼손이 돼서 막 말이 많잖아. 그 저희 동네 파리바게트도 그 사장이 갑질을 해가지고 간판을 바꿔야 된다. 지금 차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인테리어 다 했잖아. 근데 다시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갑질을 계속해서 못 살겠대. 인테리어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최소한 평당가 300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겠다. 남는 거 그냥 자기 그냥 식구들 밥 먹어 살았는데 그거 해놨던 거 다시 토해놔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자, 원가를 낮추다 보니까 소기업은 경쟁 상대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경쟁 자체로서 게임에서 쳐. 맞아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따지게 되면 대기업 애들은 정말 멋있는 나이키 뭐 이런 운동화를 신었는데, 소기업 애들은 집신 신고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막 맨발로 뛰어야 되지. 달려라 하니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경쟁 자체가 안 돼. 그러다 보면 자, 소기업 자체에서는 그냥 죽어버려. 어떻게? 늘 그리는 그림 알고 있죠? 뭐 하는 거야? 하늘나라로 나가잖아. 항상 봉 잡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속칭 따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누구만 남았어? 대기업만 남았잖아. 맞죠, 이거?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어쩔까? 자, 이제 자기의 본성을 내게 됩니다. 제품의 가격을 옛날에 경쟁자들이 있을 때는 제품의 가격을 아주 싸게 판매를 하고 막 이런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죽었죠? 맞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거의 주방용품이라든지 이쑤시개까지를 다 보면 까뒤집어 보면 메이딩 뭐예요? 예.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쑤시개 같은 경우 지금 천냥하우스에서 1,000원씩 하잖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씩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예, 네, 15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세 붙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20원 줄게요. 이쑤시개 깎아서 한 통 만들래요? 그러면 뒤질래?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겁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쑤시개 만드는 산업은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알고 있죠? 그럼 나중에 중국이 대륙 국가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한다? 이쑤시개 10,000원에 팔아도 우리는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의 경쟁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독점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독점지대론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땅을 딱 갖고 있는 순간 내가 땅값을 마음대로 올린다라고 했던 게 독점지대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대를 높게 내리든 낮게 내리든 이렇게 하는 게 독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잘 봐요. 대기업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할까? 제품의 가격을 올리려고 해, 내리려고 해? 올려야지만 남는 이익이 많잖아. 우리가 기업은 왜 차려? 뭘 벌려고? 돈 벌려고. 즉 기업 이윤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서 자, 가격을 올려.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급량을 줄일까, 늘릴까? 이거는 경제 문제야. 알겠죠? 공급량을 줄여야 돼. 가격이 올라가려면 공급량을 줄여야 돼. 늘려야 돼. 줄여야지.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맞죠? 이거 모르면 내가 아주 꼬집어 줄 거야. 아주 그냥. 알겠죠? 귀해야지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한다? 생산량을 뭐 하는 거야? 줄여.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는 어떻게 돼? 저 서민들은 네, 비싼 가격에 사는 거야. 우리 농산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난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이거 국가들이 이거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하죠. 배추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다 갈아버리잖아요. 왜 가는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왜 서민들한테 주면 되잖아. 양론에 갖다 주고 김치 먹으라면 되면 되잖아. 맞아요? 이건 나쁜 놈들이지. 정부에서 다 공짜로 그거 혜택을 농사 못 줬다고 다 혜택을 주니까 갈아버리잖아. 왜 갈았는데?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네. 그건 정말 이건 나라가 잘못됐다고. 자, 요게 바로 규모의 경제야. 일화 하나 더 볼게요. 옛날에 부산에서 신발 장사를 엄청 크게 했던 사장님이 계시는데 부도를 맞아가지고 알겠죠? 그냥 아무 비행기나 타고 딱 갔는데 아프리카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잠수함 타고서 그 길을 날아간 거예요. 알겠죠? 도망을 간 거죠. 그죠? 부도가 나서.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뭘로 다녀? 맨발로 다니는. 이 사람이 딱 직업정신이 투철한 거죠. 모든 사람이 맨발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게 뭘로 보여? 돈이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 맞아요? 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부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40푸트짜리를 10박스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신발을. 알겠죠? 그래가지고 신발을 6개월 동안 공짜로 다 아프리카 사람한테 다 줬어. 여러분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가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쫙 풀었어.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너무 좋아. 푸신푸신하고, 발도 안 뜨겁고, 맞죠? 상체기도 안 생기고, 막 이런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 6개월이 지난다면서 또 돈을 받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대박.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펙스라고 들어는 봤나? 옛날에 보면 이런 나이키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신발이 있었어요. 스펙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신어봤어요? 잘 살았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게 뭐야? 프로스펙스. 그죠? 우리는 못 살아가지고요. 실내화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하얀 실내화 신었던 거 알죠?
항상 내 실내화에다가 옆에다 그리고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지 알겠죠? 하여튼 스펙스 알아들은 사람은 연식이 좀 된 거야. 맞죠? 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 자, 우짜가 한 얘기입니다. 네, 이 이제 경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자, 규모의 경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끝에 독점 형태가 문제가 된다는 거에다가 밑줄 좀 치고 별표. 이해 가셨어요? 다시 무슨 형태? 독점. 그러니까 독점이 딱 되는 순간 요거 좀 적어놔. 가격을 뭐 한다? 올리고 공급량을 뭐 하려고 한다? 줄여서 가격을 계속 해서 자기네 이윤축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지. 경쟁자들이 있을 때는 제품도 싸게 팔고 이런 게 좋았는데 지가 딱 독점이 되는 순간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 거지. 맞아요? 그게 아주 나쁜 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비용 체감이라는 얘기는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즉 대기업이 대량 생산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량 생산으로 단가가 줄어드는 산업을 뭐라고 한다? 시작.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가죠? 우리 어머님들도 그 집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소량으로 살 때하고 대량으로 살 때하고 가격이 어때? 다르죠? 싸게 살 수 있잖아. 또 현금으로 살 때하고 카드로 살 때하고 현금으로 사게 되면 대량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보게 되면 현금가로 하게 되면 거의 한 52, 3%에 샀어요. 물건을. 그렇게 샀다고요. 네. 샀어요. 샀어요. 그랬더니 어쩌려고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순간 막 바짝 쫄아가지고 내가 지금.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공공재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세요. 공공재. 자, 아까 제가 공공재가 뭐라 했죠? 나라에서 자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국방, 치안, 도로, 가로등, 등대, 공원 뭐 이런 것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재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공원이 들어서는 순간 내 집값의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자,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자, 이것을 우리는 정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무슨 효과? 정의 효과. 자, 이것을요 우리가 외부 경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 옆에 납골당이 들어왔다. 집값이 떨어지죠? 맨날 문 열어놓으면 곡소리밖에 안 들려. 아이고 그러면 열 받잖아. 맞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부의 효과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꼭 용어 머릿속에 담아요. 알겠죠? 다시 자 좋은 거 뭐라 한다. 시작. 외부 경제. 자 나쁜 거 시작. 외부 불경제. 자 정의 효과하고 부의 효과. 당연히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하나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들어요. 나 집은 여기 있는데 옆에 호수공원이 들어왔어. 알겠어요? 나의 집값은 어떻게 된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꾸 제가 기출문제 반복을 할 거예요. 이제 이번 달에는. 알겠죠? 봐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호수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정의 효과, 부의 효과. 정의 효과. 이거 뭐라 한다고? 외부 경제. 자, 질문. 자, 다음 총론의 부동산 특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거기서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영향일까? 두 가지의 영향이 있다. 정의 효과. 내 집은 가만히 있는 거 맞죠? 근데 호수공원이 들어왔지. 나는 가만히 있는 거 맞지? 무슨 성? 시작. 부동성. 맞아요? 부동성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호수공원이 들어와서 집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성. 또 하나는 내 집과 호수공원이 어때? 가까이 있지. 그러면서 내 집가를 올렸지. 무슨 성? 인접성. 이해 갔나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이거? 이게 전부 다 외부 효과로 인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뭐라 한다. 시작. 부동성. 자, 내 옆에 들어오면서 내 집값이 올라갔지. 무슨 성? 인접성. 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외부 경제나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비경합성에다 밑줄. 경합이란 얘기는 둘이 붙어서 싸운다는 얘기인데, 경합은 경쟁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공원을 쓰는데 뭐 누구랑 막 내가 더 많이 쓸 거야 이런 경우는 없어.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비배제성. 배제라고 하는 건 넌 쓰지 마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공원은 다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임승차라는 거예요. 게다가 동글뱅이. 이거 다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에 다 지문 나옵니다. 무임승차에다 동글뱅이하고 별표.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지하철 때문에 문제가 커요. 여기 천안도 있죠, 지하철. 지금 서울은 난리도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층이야? 네, 여기는 젊은 층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사회적인 비용을 전부 다 얘네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소득은 줄어드는 상태, 일자리도 없는데 얘네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는 몇 살서부터 무료죠? 65세인가? 65세? 네. 뭐 나이대를 올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없애야 된다 뭐 이런데 서울에 가잖아요. 낮 시간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묻히고 60%가 다 그렇게 하고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물어봐요. 물어봐서 하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요. 뭐가 있냐면 저 우리 앞으로 그렇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자리가 생기면 그냥 딱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있구나 하고서 딱 앉으면 되는데 특히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쪽에 있어 자리가 진짜 마라도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의 야구를 많이 봤는지 엉덩이서부터 밀고 들어와서 앉아. 그러지 마요. 되게 추해 보여. 그 어느 분은 무슨 던지기 선수를 했는지 가방을 휙 던져가지고 예. 정말 얼마나 추접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제가 그 지하철 타게 되면 10번 타면 4번 정도를 보는 게 경로석에서 자리 싸움 하는 거. 진짜 그 젊은 여자가 되게 피곤했는가 봐. 그러니까 앉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새파란 년이 앉았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양반한테 그 어르신한테 진짜 입에 하고 싶었다니까 그냥 여자가 나중에 울면서 내렸어. 진짜 경로석이 나이든 노인들만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 맞죠 이거? 그렇게 하고 나서 자리 안 비켜준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야. 저 어렸을 때는 누가 이렇게 오시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해줬잖아 그냥.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 그냥 눈 감고 있다니까. 아니 핸드폰 보거나 빠져시. 맞죠? 애 안고 있으면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 안고 엄청 무겁거든. 애 키우면 허리 끊어지죠? 안 그래요? 진짜 끊어져요. 근데 저는 안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자 아무튼 진짜 허리 아파요. 애 안고 다니면. 무진장 그러면 좀 양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 애 안고 다니는 거. 진짜로. 그래서 저는 임산부 오게 되면 저는 제꺼닥 일어나요. 내가 암만 힘들대도. 근데 요즘 애들 그러지 않다니까. 나밖에만. 왜 그러냐면 하도 뭐라고 해서 그래 젊은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여기 천안 사람들. 맞죠? 네. 꼭 그래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문제점이 된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에다 밑줄. 그 다음에 초과 이윤에다 동글뱅이. 자, 정보를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도시계획과 있는 애들. 친하게 지내라고. 걔네들은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애들이 월급이 워낙 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돈의 8촌 뭐 해가지고 돈 끌어가지고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여태까지 공무원들 관습이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를 땅값이 오른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정보의 비대칭이죠. 어떤 놈 갖고 있고 어떤 놈 모르잖아. 이걸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말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럼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역이라는 얘기는 반대 이런 얘기거든요. 잘못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놔요. 무지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역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하면 전부 다 뭐해? 다 돈으로 때워야 돼. 맞아요 이거?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잘못 신고하거나 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다 가산세 물고 해요. 특히 부가세 신고하거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야. 이제는 무식하면 뭐 해야 돼? 다 돈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때우구나. 알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정보 수준이 낮은 측에다 밑줄. 자, 정보 수준이 낮은 측하고 거기다 오류에다 좀 써줘요. 오류. 그러니까 정보가 낮은 쪽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 맞죠 이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강호동이가 빈지 설명했죠? 빈지가 뭐야? 빈지가 뭐야? 빈지가 뭔데? 빈지가 뭐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최대 뭐 아우 콧구멍 대. 자 아무튼 빈지가 뭐야? 바닷가잖아. 바닷가는 법적으로 누구 땅이야? 국가의 땅이잖아. 소유할 수 없어. 맞아요? 누가 사기당했어? 무지하니까 이걸 뭐라 한다? 역선택.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봐요. 이건 반대야.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봐. 알면서 지나치는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말이 뭐냐면 간과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과한다는 게 뭐야? 알면서 지나친다는 얘기거든. 맞죠 이거? 그래서 간과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들어놨어. 암보험 들어놨어. 그럼 암이 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그냥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화재보험을 들어놨어. 그럼 건물에 불이 나도 뭐 화재보험 들어놨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자나깨나 불조심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포스트 거리는 거 막 나 대땅 싫었어. 아무튼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 거야. 이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몸이 튼튼해져요. 양기가 전부 다 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아줌마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아줌마라고요 저보고? 저도 남자랍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들어갑니다. 자, 외부 효과에 보게 되면 외부성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의 효과를 뭐라고 그랬다? 외부 경제. 부의 효과를 외부 불경제 했던 거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거기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밑에 풀로 제가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시장 원리가 뭐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외부 효과를 한다. 이 지문 나온 거 있죠? 얘는 항상 외부 효과 시험 문제 나오면 꼭 1번 아니면 2번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아주 영양가치 있는 애들만 정리해놨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를 보상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제가 요점만 정리해놓은 거 보셨어요? 그게 엑기스야 진짜로. 알겠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이거 우리 외부 효과는요, 시험에서 정말 이거는 나오던 안 나오던 그냥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시험에 나옵니다 하는데도 꼭 틀리고 와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알겠죠? 틀리지 마요. 그러는데 틀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아주 청개구리 아주. 자, 그러면 외부 효과의 비교 나온 거 있어요? 기출은 우리가 하나의 별표가 나와 있죠.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모의고사에 각종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요번 차수에서는 제가 기초 입문과정 때 설명했어요. 이거 다시 할 때는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할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수영이가 이런 10만 평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영이는 개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영이가 10만 평을 갖고 있는데 뭐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담을 허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 자, 호수공원 같이 자, 공원을 만들고 놀이기구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 사유재산을 남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공원이 된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나라한테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이가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래서 기부를 했어. 그러면 이게 졸지에 뭐가 되는 거야? 공공재가 되는 거 맞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게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영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정부, 즉 국가는 자, 수영이가 이런 공원을 만들 때 얘네들을 의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누가 좋아서 한 거야 지금? 수영이 자체가 좋아서 만든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집들이 있는 사람들은 졸제 지가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정의 효과를 얻었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땅값이 올라갔단 말이야. 이익을 얻은 거 맞죠? 그럼 이 지역 주민이 수영아 고마워. 내 집값 지금 3억 올랐다. 너한테 내가 300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너희들이 있어?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을 뭐라고 나왔다? 지금 읽은 대로 봐요. 제3자를 의도하지 않았죠. 즉 지역 주민이나 정보를 의식하지 않았던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 이익이나 손해, 이익 나온 것을 수영이가 보상받았어? 야,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너 집가 올라갔으니까 너 일정액을 얼마 나한테 줘 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맞죠? 하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를 우리는 무슨 효과를 한다고요? 시작. 외부 효과를 한다. 그럼 이제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 효과와 하나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다. 시작. 부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던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수영이 같이 자기 전 재산을 공공재, 즉 공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적다? 거의 없어, 거의. 맞죠?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요. 정의 효과 박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 효과는 이익을 보는 거야, 손실을 보는 거야? 이익을 보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을 했는데 공급이 불변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완전 비탄력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맞아요? 하지만 꼭 완전 비탄력은 아니야.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몇십억 걷어서 평생 모은 거를 장학금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 맞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공급 불변 옆에다가 비탄력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다시 뭐라고요? 비탄력.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것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자, 이런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수요자라고 하는 게 맞죠? 수요는 늘지만 공급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 아예 없는 비탄력이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맞아요?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정의 효과하고 부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의 효과는 이익을 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공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공급이 불변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수영이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불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주변에 이런 그 공공재를 개인이 이렇게 공공재를 차리는데 옆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균형의 법칙이죠? 그거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효과는 자, 정의 효과는 공급이 뭐라고? 불변인 상태에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자, 수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인데 원래 공급이 이렇게 내려보면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공급 자체가 워낙 이런 수영이 같은 사람이 적어 많아? 적어. 근데 완전 비탄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솔직하게. 맞죠? 우리 미담 같은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공급이 약간 비스듬히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자, 이렇게 공급의 곡선이 비탄력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수요자들은 이런 개인이 공공재를 만들기를 원하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그쵸?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수요 곡선에서 자,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이 되죠. 맞아요? 그럼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여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가격이 뭐 한 거야? 상승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양과 여기에 양은 미세하지만 이만큼 양이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 이해갔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 바로 위에 주택 가치가 상승하고 균형의 수급량이 뭐 한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제가 10년 전인가 어느 그 재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650억 가까이에 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맨날 도박하고 뽕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사후에 환원을 하겠다고 해서 상속을 하고서 죽었어. 근데 자녀들이 그 상속을 보고 나서 얼마나 뭐 했겠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었어. 그래서 다시 뺏어왔어. 그래서 아직도 뽕 맞아, 걔네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노름하고. 그게 허락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에서 그렇게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또 시체 기증하잖아요. 그 시체 기증하게 되면 어떻게 해? 병원에서 해부학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사례로 우리 장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이 사람이 뭐 자녀들한테 그 하지 않는다고 시체를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기증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기증을 했다고 그래서 뭐를 기증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봤더니 시체를 기증했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죠. 그거는 아니다. 자녀들 생각을 이제 본인 당신만 생각하냐. 물론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전 솔직히 반대예요. 죽었는데 또 한번 난도질하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알죠? 다리짜리 내 다리 내놔 이런 얘기 하잖아. 내 순대와 곱창을 내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반대를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본인 당신이 기증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급이 우리가 이제 비탄력인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거기 밑줄 좀 거주세요.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균형의 수급량이 뭐 한다? 증가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만드느냐 봤더니 개인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에서 쓰는 돈보다는 개인이 쓰는 돈이 크지만 누리는 놈은 누가 누린다? 지역 주민과 정부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건 누리는 이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더 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수영이처럼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공공재 만드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공공재를 개인이 만드는 게 적어 많아 적어 그러다 보니까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국가에서는 개인들한테 이런 걸 많이 만들게끔 권장하려면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많이 만들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기부 공공재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맞죠?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게 되면 핀비 현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핀비가 뭐야? Please, 제발 이런 얘기죠. In my front라는 얘기는 앞으로, 앞 이런 얘기고 야드라는 얘기는 마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공원은 내 앞마당에 만들어줘. 왜 앞마당에 만들었을까? 뒷마당도 있고 옆마당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딱 앞에 딱 열어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호수공원이 쫙 펼쳐져 있어. 어우 너무 좋지 않아? 좋아. 아주 좋아. 그 다음에 뒤에를 딱 열었는데 산이 막 이렇게 있어. 너무 좋아. 맞죠? 그게 어딘가 봤더니 춘천 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막 그 자랑을 했어. 야 우리 거기 가서 이사 가서 살자. 그랬더니 그러면 너 맨날 장작 팰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자, 맨날 마님 해가지고 도끼로 장작 패러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그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거기가. 중요한 것은 장작 패야 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핀비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앞마당에 알겠죠? 앞마당에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이제 부의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효과는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나온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외부 마이너스 효과잖아. 거기에 손실에다 동글뱅이.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 효과를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의 효과는 마이너스잖아. 맞죠? 그럼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왔어. 맞아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개인의 기업이잖아. 즉 법인 기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국가가 아니잖아. 맞죠 이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거 알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가 이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시멘트 가루가 아주 석회가 되게 낮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필을 쓰는데 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삼겹살이나 먹으면서 이게 변으로 다 나오지만 이런 시멘트나 석회 뭐 이런 거 있죠. 유리솜 알죠? 이게 이런 성면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몸에서 나오지 않아요. 쌓여요. 누적돼.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뭐가 될까? 기관지에 관련된 병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시멘트 공장을 1,000원을 차렸지만 기관지나 폐, 호흡기 이걸로 해서 뭐가 건강의료보험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000원 주고 차렸지만 생산하는 측면을 따져봤더니 얘가 1,000원 주고 기업을 오픈했어요. 기업 이건 개인이 한 거지 국가가 차린 게 아니잖아. 맞아요?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는 자 2,000원 이상이 들어가더라. 누가 큰 거야? 생산하는 측면에서. 누가 컸어요? 얘가 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커졌잖아. 생산할 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두 번째 헷갈리는 게 이거야.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회사가 차렸는데 맞아요? 근데 왜 사회적 비용이 큰 거지? 생산하는 거에. 그 이유는 시멘트 공장을 차리면서 지네 이윤을 추구하려고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어?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기관지로 인해서 호소를 하는 비용, 치료하는 비용이 2,000원 이상이 계속 들어간다게 되면 생산하는 측면에서 누가 비용이 크게 들어간 거야? 누가? 정부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살표가 생산하는 측면에 누가 더 비용이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사회적 측면이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보러 가시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별표. 이해 갔어요? 그래서 부의 효과에서는 꼭 알아야 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하는 쪽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소비하는 쪽에서는 누가? 개인의 기업의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더 뭐 하는 거야? 이익을 얻는 거지? 맞아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골골골 하는 거죠. 혹시 여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생 막장이라는 말 많이 하죠, 가끔. 막장이 뭐야? 진짜 장에 들어가는 거야. 막장이 뭐야? 석탄 캐러 가잖아요. 그런 거 몸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서 일찍 죽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그 왜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독일에 석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군함도니 뭐 이런 데도 영화인데 거기 가면요 일찍 단명해요. 나중에 다 쌓여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죽거든요. 그래서 인생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뭐 그 저기 외항선 타거나 인생 막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냥 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는 것도 얘가 소비하는 거지 정부는 좋은 게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정부는 시멘트 공장을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른 길일까? 토지 이용 규제를 해야 되겠죠. 야, 이건 도심에 네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외곽으로 가. 그래서 지금 외곽으로 보내는 거 알고 있죠? 하거나 끝끝내 안 나가. 그러면 국가는 자꾸 뭐를 하게 될까? 규제를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야, 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톤을 생산하는데 1000톤 생산하지 말고 200톤만 생산해. 이렇게 규제를 걸게 된다면 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자기 생각. 상승한다. 아니다. 하락한다. 주택 가격은 다시 지금 질문을 뭔지 모르는구나. 다시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을 뭐 했어 지금? 규제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만들어내겠네. 원래는 1000톤을 만들던 것이 200톤밖에 못 만들잖아. 그러면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 생산비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 줄어? 많이 만들면 단가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지금 적게밖에 못 만들게 해놨잖아. 맞아요? 그러면 시멘트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올라가지. 생산비가 올라간다니까 주택 가격에.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만들었을 때 단가가 100원이었어. 근데 200개밖에 못 만드니까 단가가 얼마가 돼? 뭐 2,000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잖아. 시멘트 가격이 후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지.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꼭 규제가 능사는 아니고 얘네들 보고 어디에 외곽으로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용도 지역 지구제 도간농자 제가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도심에 혐오 시설이 자꾸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시군 구청에다가 자꾸 민원을 집어넣어야 돼.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걔네도 쫓겨나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게 되면 부에는 사적인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꾸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시멘트를 기업에 이윤축을 해서 자꾸 과대 생산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자기네 이익을 추구해서 생산을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고 있어야 돼?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 집에 떨기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래. 지 집에 아주. 자, 졸았지 방금?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된 거야? 국가에서는 이런 거를 못하게끔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부담금을 세게 매겨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분 중에서 지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님비하고 핀비가 헷갈려 그러는데 님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 not 이렇게 나와 있잖아. not 닌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이거? 그러니까 니은이 먼저 나왔죠? 아, 그러면 얘는 부정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t in my backyard라고 나와 있죠. 내 뒷마당조차에도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런 얘기죠. 앞마당은 당연한 거고 뒷마당조차도 만들지 마.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바나나 현상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건 제일 강력한 얘기야. 앞뒤 마당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자체에 아예 만들지 마. 이게 바로 바나나 현상이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 이런 얘기죠. 우리 동네에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런 얘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납골당 들어온다 그러면 막 뭐해? 머리 띠두르고서 땅값 떨어지니까 뭐해? 반대하죠? 쓰레기 매립장 할 때 막 반대하고 말이잖아. 맞죠? 그런 게 바로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 하면 잘 봐요. 아까 그래프, V의 외부 효과 그래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V 외부 효과에 자, 어떤 게 있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는 프라이스 그래서 P. 자, 여기는 양 퀀티티 그래서 양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게 되면 요번에는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 수요가 불변이야. 왜 수요가 불변일까? 부의 효과에서는. 이런 시멘트 공장에서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변이라 이렇게 딱 잡아놓자고. 잡았어요? 그럼 뭐만 움직인다는 거야? 공급.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 자, 공급. 질문. 자, 질문. 공급을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을 만드는 사람. 맞죠? 자, 이 지역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멘트 공장이 있죠. 맞아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집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설회사 사장이라면 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데다가 아파트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겠죠? 왜 안 지을까요? 그죠? 안 팔리니까 어떤 놈이 나 죽으러 가요 하고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가 없지. 그러면 질문. 자,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감소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게 되면 질문. 원래 처음에 균형 가격이 있죠. 여기는 균형량, 여기는 균형 가격. 맞아요, 이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로 지금 옮겨왔죠? 자,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균형량은 줄었어요? 어머?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 상승했죠? 왜 그랬을까? 양이 줄었죠? 양이 예, 그럼 가격이 올라가. 경제 논리잖아.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공급 법칙이야, 균형의 법칙이야? 균형의 법칙이잖아. 맞아 이거? 그래서 양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에다 동글뱅이. 자, 해결책.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멘트 만들거나 유해시설을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는 못하게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조세를 엄청나게 중과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법인을 설립할 때 수도권에 하게 되면 중과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권 소유권을 인정해다 밑줄하고 코즈 정리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번에 한 5일 전인가 그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이런 그 시골이에요. 여기 앞에 밭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하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데인가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비 오는 날 여기 폐유를 보낸 거야. 방류한 거야. 일부러. 무슨 일인지 알죠? 왜냐면 이거를 기름을 희석을 하고 하는데 이 기계를 가동하는데 몇 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오니까 그냥 날린 거야.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밭이 그대로 기름이 들어가면 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에서 기름 냄새가 나죠? 팔 수 있어요? 없거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국가가 조사를 해서 걸리게 되면 벌금으로 과태료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밭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억울하잖아. 국가가 솔직히 그렇잖아. 맞죠 이거? 원래 그 벌금을 걷어서 얘네들한테 주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금 말할 거 많아 진짜 아주. 예. 그래서 국가가 이러다 보니까 밭주민이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국가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맨날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얘네들한테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 밭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밭주인아, 앞으로 니네가 수시로 보고 나는 여기 자주 오지 못하니까 오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폐수 같은 거 방류하게 되면 사진하고 찍어놔. 내가 법적으로 다,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까지 내가 변호사 선임까지 무료로 다 해서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배상금이 나오면 옛날에는 국고로 귀속이 됐잖아요.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밭주인이 좋아 안 좋아? 좋아졌지. 그게 코우즈 정리야. 그래서 앞전에 현대에서 방류했는데 오리발 내밀었어.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거. 우리나라 대기업 놈들 나쁜 것 같아. 좀 아주 못됐어, 아주. 꼬집어줘야 돼. 자, 아무튼 코우즈 정리가 뭔지 알겠어, 이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빨리 볼게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보게 되면 아까도 인간하고 부동산의 관계가 잘 틀어지죠. 첫 시간에 제가 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찾으셨어요? 자, 먼저 정부가 왜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정부가 딱 얘기합니다. 야, 부동산이 깨졌잖아. 투기도 하고 뭐 환경도 망가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들어온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실패를 보완한다. 에다 밑줄 실패 보완. 부동산 시장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보완하려고 들어온 거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평성에다 밑줄.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자원 배분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 잠깐만요. 이제 머릿속에 좀 담어. 여기 봐요.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 보게 되면 효율성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 그쵸? 그러면 이제 앞으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잘 이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같은 말이 뭐냐면 최유효 이용을 얘기하는 말과 같아. 알겠어요? 효율성이 뭐야? 시작. 최유효 이용. 그래서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최유효 이용이 뭐야? 그러면 잘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거야. 잘 쓰는 거. 그러면 형평성이 뭐냐? 그러게 되면 이건 뭐야? 자원 배분이야. 알겠어요? 다시 무슨 배분? 자원 배분이야. 그래서 국가의 마음은 국민들한테 골고루 집과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형평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을 것이 효율성으로 최유효이형 형평성으로 뭐라고 한다 시작 자원 배분. 이해 갔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거기 형평성 이런 얘기 자 올리겠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고 솔리 형성들을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에다 밑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안정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부동산의 단기에다 동글뱅이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에다 밑줄 좀 쭉 그어주세요. 그럼 질문 부동산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X죠? 그럼 여기에서 비탄력이 나왔잖아. 원래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탄력이다. OX. X지? 여기 봐요. X야 아니야. X잖아.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돼. 무슨 성? 시작. 부증성. 완전 비탄력이야. 그럼 여기서 비탄력이라고 나왔네? 그럼 이건 뭐야? 물리적 공급이란 얘기야? 경제적 공급이라는 얘기야? 경제적 공급이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에는 전 시간에 제가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일 때는 비탄력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맞죠? 왜 비탄력이지? 무슨 시차 때문에? 공급 시차 때문에. 왜? 토지를 내가 허가받거나 건축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려. 하기 때문에 쉽게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집이 한 채야. 사려는 사람은 10사람이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깨졌지 지금. 그러면 가격이 안 맞잖아. 그럼 언제까지 가격이 안 맞아서 돌아갈까? 균형이 될 때까지. 맞아요? 집이 10채, 사람도 10 이렇게 될 때까지 가격이 뭐해? 왜곡이 되겠죠?
맞아요? 집값이 양이 귀해. 그럼 가격이 올라가. 이게 가격 왜곡 맞죠, 이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단기 공급일 때는 비탄력적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장이 과열이 되고 가격이 작고 왜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안정시키려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고요. 기능에다 동글뱅이. 자, 기능은 정치적하고 경제적 이렇게 있어. 정치적으로 밑줄. 자, 정치적으로는 자,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해서 할 건데? 그랬더니 거기다 밑줄. 목표 달성, 목표에다 동글뱅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목표가 뭐야? 그랬더니 거기다 밑줄. 형평성하고 무슨 성? 시작. 효율성. 아까 얘기했죠? 형평성은 뭐 하는 거라 그랬지? 자원 배분. 효율적은? 체유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그랬더니 경제적인 것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겠다는 게 뭐야? 소득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갭 투자에서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자기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를 수정하겠다는 게 경제적 기능이다.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예.